이 덮개가 안 닫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안 닫히는 경우 두 가지를 오늘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이만기 강호동 할아버지가 와도 아마 못 닫을 겁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엔진톱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가끔 청소나 아니면 분해 소지를 했을 때 이 크러치 케이스가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덮개가 안 닫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안 닫히는 경우 두 가지를 오늘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 이만기 강호동 할아버지가 와도 아마 못 닫을 겁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러치 케이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나사로 이렇게 조이는 형태가 있고요. 나사 형태가 있고, 이렇게 원터치로 조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뭐 나사로 조이는 것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원터치형으로 된 것들은 대부분 가정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허스크바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로서는 135, 4452, 450 요 정도만 이 원터치 방식으로 돼 있고, 거의 다 이제 프로용 전문가용은 이렇게 옛날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나사를 두 개를 꽂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스틸 같은 경우는 이런 원터치가 없고 나사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외형상으로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체인 텐션을 조절하는 조절 기구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이쪽에 원터치 형식은 바깥에 있는 원터치 조절 나사 밑에 텐셔너가 따로 달려 있죠. 이렇게 체인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프로용 톱에는 조절 기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직접 다이렉트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런 원터치 형태가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우라고 만든 거겠죠. 그리고 전문가용은 나름대로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조작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도 튼튼하게 사용상에 변화가 거의 없는 형태의 이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편한데, 이런 원터치 형태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은 뭐 한 5시간씩 뭐 4시간씩 작업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이 체인 텐션이 늘어납니다. 다시 풀어서 체인 유격을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 이런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전문가용 톱은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작업해도 체인 텐션이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면은 이 체인 텐셔너가 안쪽에서 이 원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로 직접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조금씩 움직이죠. 전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전문가용 톱 같은 경우에는 체인 텐셔너가 없고 그냥 구멍만 뚫려 있죠. 그래서 체인 장력을 이 안쪽에 있는 톱바에서 직접 조절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원터치 형태는 체인 텐션을 바깥쪽에서 조절을 하고, 이런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체인 텐션을 안쪽 본체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아마 사용 중에 체인을 늘어나게 하는 체인 장력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계속 엔진이 진동하면서 이게 서서히 풀리는 거죠. 이게 서서히 풀리면서 체인 텐션을 늘어나게 원터치형은 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 바깥쪽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구멍만 뚫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인 텐션이 오히려 안 움직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고르실 때 뭐 이런 편함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이 원터치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안정성을 원하시면은 이런 나사 형태의 체인톱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은 호환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간혹가다 이 뚜껑이 안 닫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이런 나사 형태에서는 이 뚜껑이 사실은 이 체인 텐셔너가 어디 있든지 뚜껑 닫히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체인 텐셔너가 이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뚜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뚜껑은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텐션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인을 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런 원터치 형태의 엔지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덮개를 덮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체인 텐셔너가 이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경우,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많이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플러스 쪽이 앞쪽이죠. 앞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덮으면은 이 톱바에 체인 텐셔너가 걸리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체인 텐셔너가 걸리는 구멍이거든요. 그리고 체인 텐셔너에 요 바깥쪽 조절하는 그 홀하고 저기 볼록 나온 부분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걸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구멍이 안 맞겠죠. 왜냐면 이 나사에다가 구멍을 맞추면은 이 체인 텐셔너가 너무 앞으로 가 있고, 그리고 체인 텐셔너에 맞추면 이 나사가 안 맞으니까 절대로 이게 뚜껑이 닫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인을 거신 다음에 이 체인 텐셔너 나사를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뒤로 밀어 주셔야 돼요. 많이 밀어서 중간 부분 이하로 내려오게끔 밀어서 나사를 맞추시고, 그리고 톱바를 살살 움직이면은 이렇게 딱 하고 맞아 들어가죠. 근데 이게 플러스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은 톱바를 움직여도 절대로 구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고요. 이렇게 체인 텐셔너 구멍하고 이 나사홀하고 두 개가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결합이 안 돼요. 이거는 뭐 강호동 할아버지가 와도 결합 못 합니다. 구멍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되는데, 절대로 또 결합이 되지 않는 두 번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킥백 방지 장치죠. 킥백이 되면은 통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걸려서 크러치가 안 돌아가게끔, 이 체인날이 움직이지 않게끔 걸어주는 킥백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잘 움직이는데 이 킥백 방지 장치 앞으로 가 있으면은 안 움직이죠. 이 원리는 뭐냐면은 요게 크러치입니다. 크러치 외경을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아니고 이 철심이 하나 있죠. 철심 외경이 딱 물어주면서 여기를 크러치 외경을 딱 물어주면서 체인이 돌지 않게끔 잡아주는 장치예요. 잡으면 안 돌아가죠. 이렇게 딱 물어주는 장치예요. 요 장치는 연결부가 여기 있는 삼각형 돌기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 철핀하고 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으면은 이것이 요 링이 딱 좁혀들고, 뒤로 가 있으면은 안전바가 풀려 있으면은 이 링이 원위치로 어떻게 돌아가는 형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게 이렇게 제껴져 있는, 앞으로 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분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물려 있으면 잘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빼서 이거를 만약에 분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제껴진 상태라면은 이게 손으로 밀어서도 밀면 이렇게 딱딱 하고 이 링이 좁아졌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게 조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있는 링이 좁아졌기 때문에 크러치 내경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조립 안 됩니다. 이건 진짜 2만기 강호동 당화도 안 돼요. 이럴 경우는 여기다가 필을 넣고서 뒤로 제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껴지지가 않아요. 잠글 때는 쉽게 잠갔죠. 왜 그러냐면 이 턱을 걸고서 잠갔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잠갔는데, 실제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안 밀립니다. 이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스프링 장력이 굉장히 셉니다. 이걸 저도 한번 분해를 해봤었는데, 청소한다고 분해를 해봤었는데, 이거 다시 끼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정도로 스프링 장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기가 되게 힘든다. 뭐 벤치 같은 걸로 원위치 시켜도 되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안 돼요. 안전바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조립을 대충 하시고, 이 레바 홀컵을 여기 결합부에
홀컵을 대고서 앞으로 이렇게 최대한 밀고서 밀면은 이게 결합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틈이 많이 떠 있다가 이렇게 밀고서 이렇게 밀면은 틈이 없어졌죠. 예. 요 상태에서 다시 레바를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크러치가 풀립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원터치 형식이나 나사 형식이나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력 조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간혹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장력을 되게 늘어지게끔, 지금 현재 여기 톱바 밑으로 지금 쳐져 있죠. 이렇게 많이. 예. 이 레일에서 이 가이드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장력을 느슨하게 하고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쉽게 이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 체인이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력은 레바를 살짝만 잠그시고요. 플러스 쪽으로 쭉 밀어서 장력을 줄여주시는데, 이 레바를 너무 꽉 조이시면은 체인 톱바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장력이 조절이 안 되겠죠. 서서히 지금 올라오죠. 예. 올라온 상태에서 예, 거의 닿습니다.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도 가이드가 체인바 바깥으로 이탈된 상태죠. 예. 더 당겨줍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당겼을 때 드라이버 하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 예. 이것도 조금 약간 넓습니다. 완벽하게 여기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당겨도 이 체인날 가이드가 밑에 가이드가 이 톱바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덮개를 꽉 조여주시면 되는데, 이 조이는 과정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체인날 장력이 더 당겨집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프리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좀 약간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체인 장력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계속 지금 사용하는 과정 중이라서 지금 청소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이 엔진톱을 사용하다 보면 이 톱날도 톱날이지만은 요 크러치나 아니면 스프라켓 주변부가 굉장히 더러워져요. 뭐 흙도 많이 끼어 있고, 뭐 톱밥도 끼어 있고, 또한 여기 오일하고 막 뒤섞여 갖고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그거를 계속 청소를 안 하시면은 그게 굳어서 나중에는 크러치를 상당히 마모를 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 중에 이 톱날이나 톱바의 정비도 중요하지만은 이 크러치, 이 덮개 안쪽에 있는 스프라켓이나 아니면 크러치 쪽에 이물질도 가끔이 아니고 거의 매일 정비를 해주셔야만이 체인톱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체인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프로페셔널용으로 나온 체인톱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시간에서 한 15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시간에서 1500시간이면요, 그 산판에서 벌목하시는 분들이 한 200에서 250일, 뭐 공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200에서 250 공수 정도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이 엔진톱을 가동하는 풀 상태로, 그러니까 힘을 최대한 쓰는 상태로 가동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이상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두 시간 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일에 사용할 때 한두 시간, 뭐 1년에 뭐 한 달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은, 한 달 사용해봤자 30일 동안 뭐 2시간 사용한다고 해도 6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60시간이면은 1000에서 1500시간 쓴다고 하면은 20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20년 쓸까요, 과연? 엔진톱 20년 이상 쓰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실 거라고 제가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비를 안 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안 기울이시고 아무 때나 그냥 대충 시동 걸고 오래된 휘발유 사용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 희석비 지키지 않고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가정용도 1000시간 가까이는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는 이상은. 왜 그러냐면 세팅을 무리하게 힘을 안 쓰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두 엔진톱이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소리 크기가 다릅니다. 얘는 83dB이고요. 얘는 113dB이에요. 프로용들은 대부분 기마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소리가 크고요. 아마추어용은 일반 가정용은 기마개를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소리가 작게 들리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배기량이라도 마력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 전문가용 쪽은 아무래도 배기를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배기를 더 많이 내보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소음은 많더라도 출력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이쪽 가정용은 배기를 줄이다 보니까 배기 소리를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출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RPM이 다릅니다. 가정용은 RPM이 좀 낮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00 RPM 그 정도가 맥스라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10,000 RPM이 넘어요. 확실히 소리가 굉장히 거칠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출력의 차이로 출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정용 세팅도 꽤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기본 세팅만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팩토리 세팅을 무너뜨리고 이걸 뭐 회전수를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뭐 배기를 뭐 구멍을 넓혀서 출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배기구 이 매니폴드를 구멍을 더 키운다든가 이런 튜닝만 안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꽤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저도 지금 이게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엔진톱을 하나 구매를 하시면은 잘 사용하시면은 정말로 대를 물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쓰고 그 아들까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유럽 쪽에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나온 엔진톱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근데 국내에는 뭐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교환이 빨리빨리 되죠. 네. 그리고 또 전문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한 1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1년 정도 사용을 하고서 싹 고쳐서 중고로 내도 팔기도 하고, 1년 정도 사용했는데 고장이 안 났다 그러면은 또 중고로 팔기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일반 가정용 엔진톱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된 엔진톱을, 수리가 안 된 상태면은 수명이 다 된 엔진톱을 구입하는 게 되겠죠. 뭐 가져왔는데 며칠 만에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 고장 나면은 대부분 이런 전문 3판에서 사용했던 엔진톱들은 빡시게 굴렸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크랑크 실부터 시작해갖고 뭐 만약에 뭐 헤드라도 나갔다, 뭐 피스톤 나갔다 그러면은 전부 수리하면 1-20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되죠. 그래버리면은 뭐 새로 사는 게 더 싸죠. 이거 새로 사봤자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예. 괜히 좋은 거 좀 구한다고 중고로 사시면은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구입하실 때는 수리가 반드시 되는 그런 데서, 보증 수리가 되는 그런 데서 중고를 사용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저는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많이 타는 기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고로 사는 거는 조금 저는 권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진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중고로 사서 사용해도 되는데, 엔진톱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중고로 사가지고 떡하니 썼는데 고장났다 그러면은 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수리가 되는 중고 취급점에서 만약에 중고를 샀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믿을 만한 곳에 샀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떨커니 사갖고 쓰다가 고장나면은 뭐 1년도 못 썼는데 가져갔더니 뭐 수리비가 뭐 40만 원 나왔네, 50만 원 나왔네 그러면은 가슴 아프죠. 네, 잘 선택해서 엔진톱을 구입해서 사용하시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이든 프로용이든 뭐 구별하지 말고 잘 사용하시는 게, 적당히 알맞게 사용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기 강호동 할아버지가 와도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